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보유주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모토캅스의 이두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현재 구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술적 반등에 지금 현재 구간의 그런 모습인데, 자, 제약바이오 섹터 추가적인 반등 좀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예, 오늘 의약품 쪽을 놓고 본다고 치면 한 0.5% 좀 하락 마감을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일봉상으로 121선, 그러니까 의약품 지수로 따지면 8,000, 7,800 요 라인은 맞고 떨어져서 기술적 조정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맞고 떨어진 다음에 한미약품, 에로 관련된 가지고 두 개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요 라인, 그러니까 9,000선과 9,200선 요 라인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면 결국은 의약품 지수가 기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한 종목이 올랐다고 해서 전체 의약품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오르는 경향보다는 이제는 지수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주는 상황에 개별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건 임상 3상을 진행하건 이러한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충 아무 종목이나 사셔가지고 수익 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어떤 종목이 갈지 이렇게 매우 눈으로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옵션 만기인데 다행히 좀 잘 지나갔습니다. 거래소 기준, 지수를 놓고 보면 2000포인트를 좀 하방을 했지만, 그래도 예, 양호하게 좀 지나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지수를 놓고 보면 1993포인트에 61선을 이탈을 안 하면서 61선 근처도 안 간 상황에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연말에 재료가 많죠. 산타넬도 있고,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국민연금 대해준거 쇼커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제 FOMC 회의에 따른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FOMC가 금리 인상하는 거는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상하겠다는 이렇게 낙관론적인 뷰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 될 때까지는 큰 악재 없는 상황의 지수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아니었다라면은 지수 반등 구간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장전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한미약품보다는 이제는 셀트리온이다.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5% 정도 상승이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5% 정도 급상승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음 카카오라든지 메디톡스, 셀트리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종목투캅스와 함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련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 금요일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포지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혼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332하나번님 SM 42,000원에 비중 50%. 오늘 조금 보합권에 마무리돼서 43,600원에 작업을 마감을 했는데, 10월 10일 날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9.4% 정도, 거의 폭락 수준이죠. 폭락 수준으로 주가 빠졌는데, 거래량 130만 주 동반되면서 폭락,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가 급등 나와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 보합권에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 분기에는 더 안 좋다. 실적이 잘 나오면 다음 분기에는 안 나올 거다. 실적이 똑같이 나오면 성장성 정체됐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4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현재가 43,6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으로 조금 기더라도 1차적으로 45,000원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5,000원을 1차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신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477번님, 부강약품 27,0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 14% 정도 급등이 좀 나온 그런 상황들, 재료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윗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매물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27,000원대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게 된더라도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의 변동성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적인 부분들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조금 일단 27,000원권 이상권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200번님, 호텔신라 123,0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106,500원에 거래됐네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차해준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차를 해준 거를 쇼커버, 그러니까 욕을 다시 합니다. 다시 상환하라고 욕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말에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연말 되면 연말 특수 효과에 힘입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방하게 되는 효과에 힘입으면 주가가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한번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바닥라인 10만원, 그리고 10만 5천원대 양호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으면서 양호하게 저점을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3,000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연말 정도 되면 12만원 선은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손절매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999번님, 경보제약 15,6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바닥권을 지속적으로 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보다는 이 종목 17,000원 부근까지는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 결국에는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9월 25일에 26일 같은 경우에 13% 정도 급락 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20% 가까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박스권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때 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채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맞고 떨어진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경보제약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정확하게 맥점 부분들에 있어서 100만 주 넘게 거래량이 지금 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 큰 급등보다는 조금 제한된 그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5,600원대 아직 매수가 위에 그런 가격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종목 교체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987번님, 현대리바트 74,4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 38,000원이네요. 여지없이 최근에도 주가 급락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10월 17일 날도 아니 10일 날도 주가 18% 이상 주가 좀 하락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좀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져가지고 35,000원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좀 무너져야지만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매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좀 못 쓰죠. 힘을 못 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버티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조금 어폐가 있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재건축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붐이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부진이 나왔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35,000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981번님, 삼성증권 46,500원 비중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 지난번에 이제 NH투자증권 어떤 시청자분께서 상담해 주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지수, 그동안에 이제
상승 과정이 있었을 때 증권주들 같이 동반 상승했던 그런 과거의 패턴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박스권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도 큰 상승보다는 제한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가 이탈된다면 정리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역시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 반등적인 측면들이 어느 정도 200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지수 구간 조금 더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권주들 무리한 그런 투자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6,500원대 일단 물려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다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바닥 라인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46,0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한 그런 패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416번님, 제주항공 45,200원의 비중 80%, 오늘 종가 45,700원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6일날 상장이 됐는데, 상장되고 아시아나항공을 시가총액을 넘어섰죠. 과연 저가 항공이 넘어설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겠지만, 결국은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재무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직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요 라인, 그러니까 46,000원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6,000원이 이거 분봉으로 30분봉입니다. 46,000원이 이탈된과 동시에 주가 46,000원이 이탈된과 동시에 주가 42,000원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제주에 제2항공 만든다라는 이슈와 함께 다시 46,000원까지 바짝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46,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판단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만원 선까지 다시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45,200원 갖고 계시다고 하면 5만원 선을 1차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5만원 선 오면 매도하시고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260번님, 보령메디학스 23,72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령메디학스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정부의 저출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조 원 가까이 저출산 관련된 그런 그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글쎄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제한된 그런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이제 지지로 작용했던 2만 원대 초반권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하방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세워 놓으려면은 지지로 작용했던 61선이 빠르게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료를 동반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때 이 종목 24,000원에서 24,0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 장기성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구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과 실망 매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홀딩 관점 그리고 매수가 부근 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HLB 네. 27,500원에 30%인데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상담 드릴 때 그때 팔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볼일 보러 갔다 오냐 그걸 못 팔았어요, 제가요. 그때 전화를 한번 다시 주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께서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근데 못 파셨으면 할 말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무서워서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렸어요. 매입가 오늘 왔네요. 27,600원까지 상승을 고가가 600원이니까 딱 500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매도를 못 하신 게 좀 아쉽긴 하고요. 네네. 다음부터 매도 사인을 드리면요. 네. 그냥 장 시작하면 그냥 주문을 넣어놓으세요, 미리. 아, 예. 네. 미리 넣어놓으셔도 돼요. 8시 한 40분, 50분 이때 미리 넣어놓으셔도 되니까. 네. 다음부터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렸네요. 주가 7% 이상 급등을 했다가,
뭐 그나마 마이너스까지 빠졌는데 뭐 마이너스 0.9%의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결국은 뭐 오늘 외인가 기관이 좀 던진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대차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대차 잔고랑 공매도 수량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대주거래, 신용도 뭐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이 늘고 있다는 건 뭐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요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 라인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매입가죠. 27,500원이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차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딱 요선이 될 것 같아요. 23,000원.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3,000원 이탈되면 무조건적인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23,000원이 이탈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매입가 부분까지 올 때까지 버티세요. 아, 그 종가예요. 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부터 매입가 오면 꼭 정리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주문을 넣어놔 주세요. 이게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까 그 SM 상담 해드린 거 보셨죠? 예, 예.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9% 이상 실적 발표한 날 급락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급락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 아세요, 혹시?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네. 생각에는 시장에서 요상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네.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꼭 좀 지켜주시고요. 예, 예. 그게 이탈 안 된다고 하시면 매입가 네. 부분까지 홀딩해서 버티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I. 삼성 SDI요? 네, 12만 5천 원에 30%인데, 목소리가 많이 익숙한 목소리신데요? 저번에 삼성전기 한번 신청했어요. 아, 삼성전기 한번 상담했어요. 신청하셨어요? 삼성전기는 그날 그렇게 버티고 있고, 이것도 예. 전기가 몇 개월 됐는데, 예, 예. 저번에 상담하는 걸 봤을 때는 12만 5천 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예, 예. 그 가격까지는 갔어라도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예, 예. 이게 내가 이거 샀는 만큼은 갈 수 있겠나 싶어서. 일단 1차 목표가를 12만원 드렸던 거고요. 네. 2차 목표가를 제가 14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14만원의 가격은 중장기성 투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보유자 관점에서 14만원을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자, 결국에 12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네네.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전기차 이슈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죠? 안 네.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테마주예요, 테마주.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 섹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테마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7만 5천 원대부터 연속성을 갖고 12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그 테마적인 부분들이 사그라들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재료가 부각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결국엔 이제 12만 5천 원이 됐건, 13만 원이 됐건, 뭐 14만 원이 됐건,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구간부터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이 있죠?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하락폭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은 상황입니다. 아, 최대 그래요? 하락폭이 일단은 10만 원 초반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 내려간다가 아니라 네네네. 하락폭이 거기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상승폭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언정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네. 10만 원대 초반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요. 네. 추가 매수 관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원익 IPS 11,100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자마자 그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네, 지난 네. 한 15%? 네. 근데 앞으로 전망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인적 분할 하시는 건 아세요? 사고 그 이튿날도 그게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아니, 자세히 모르시는데 왜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거는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온 것 같아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1,100원에 사면은 괜찮다고. 근데 하자마자 그 이튿날로 그 소식이 나와서 네네. 정확히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다음부터는요, 잘 모르시는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하죠. 인적 네네. 분할이 내년 3월로 제가 공시를 본 것 같은데, 네네. 예, 3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공시를 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결국은 회사를 분할하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됐건 물적 분할이 됐건 분할하는 회사의 주가는 80% 이상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업이 네네. 10개가 분할하게 되면 8종목은 올라가고 2종목만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3월이면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적 분할이란 이슈가 없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10,000원, 그러니까 딱 60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사태예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만약 나는 3월 말까지 인적 분할할 때까지 버틸 자신 있다. 그러면 저는 홀딩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8,000원에 매수, 10,000원에 매도, 8,000원에 매수, 10,000원에 매도 이거 한 2번 하신 다음에 그 2번 이후에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지나서 또 금리 인상한다 이런 거 또 울거먹을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지고 주가 밀려갖고 8,000원 온다고 했을 때, 네. 연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요때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는 8,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스윙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한 10% 정도 빠졌을 땐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만약에 주가가 8,000원까지, 그러니까 전저점 8,100원이잖아요. 요 선까지 네, 밀린다. 8,100원. 그러면 예. 10% 정도 더 매수하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네, 걸어가지고 좀 버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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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파트론. 파트론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500원에 예. 30%입니다. 8,500원에 40%요? 예,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게 4월달쯤 됐는가? 4월 달쯤이요? 예. 그 6,000원대까지 버티셨어요? 근데 예, 한번 네, 10,000원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갔었죠? 11,000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못 팔고. 예.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때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매도 타입을 좀 잡아드렸을 텐데, 지금 빠졌을 때 전화를 주셨고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왔죠. 3분기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까? 예,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의 연속성을 가졌던 그런 파트론의 주가였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지금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런 패턴들의 차트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60일선, 120일선 동시에 지지 나오는 패턴들. 하지만 여기 하방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파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중장기성 투자로 좀 보실 거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물리셨던 종목인데 빨리 난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4분기 실적까지 보고 성장성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밴드를 9,000원대 있죠?
예. 9,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9,000원대 이탈됐을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 그리고 9,000원대가 지지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재차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진입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해서 이때는 11,500원대 있죠? 예. 11,5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동예.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31,500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좀 올라갈란가 싶어요. 좀 더 사야 될라는가. 그 31,500원이면 매입하신 지 꽤 되셨나봐요. 네, 좀 됐습니다. 예, 급락을 좀 잘 버티셨고요. 오늘 9% 이상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장을 마감을 했는데 29,300원 매입가랑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이제. 네,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 주가가 9%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매매 주체도 뭐 오늘 1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한 400%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한 8,000주밖에 안 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수급 재료 두 개를 빼고 놓고 본다고 하면요. 네.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할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매입가에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3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잖아요. 9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예, 반기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반기에 10억, 그리고 3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9억 나왔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패턴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뭐 결국은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화된 상황은. 네.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입하신 11,500원 요선 있죠? 31,500원. 예, 요선은 갈 것 같아요. 아, 고점에서 바꿔요. 그러니까 31,500원 오면 정리하시고 딴 종목 매수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원이요. 네네. 요거 네. 갖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1,500원 오면 팔아버리고 그냥 예.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CJ ENM 궁금하거든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4,000원에 40%요. 84,000원에 40%요? 네. 어제 이 종목 상담해드린 거 못 보셨죠? 네, 어제 못 봤어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1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무너지게 된다면 급격한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어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왔죠? 네. 오늘 급락 나온 이유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추세 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실망 매물까지 투매성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한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3달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일단 지금 40%잖아요. 예. 그럼 비중이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7만원대 초반권 있죠? 예. 7만원대 초반권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아, 추가 매수를 해요? 예,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뭔지 아시죠? 예, 예. 추가 매수가 뭐죠? 더 사는 거요. 더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균 가지고 단가를 있어요? 낮추는 거죠? 네, 주가를 평균 단가를 낮춰요. 낮춰버리세요, 그러니까. 아, 예. 예, 평균 단가를 낮춰버리시고 8만원대 이하권으로 낮출 수 있으면 그때까지 낮춰보세요. 지금 아. 이미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파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덜 손해보고 파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7만원대 초반권 네.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갖고 평균 단가를 최대한 좀 낮춰보자. 낮춰보는데 다만 이번에 다시 상승권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건데 이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른 트레이딩 용어가 돼요. 그러니까 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 종목 네. 보고 있다가 예. 8만원대 초반권 있죠?
이 예. 가격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만 원대 초반 추가 매수에서 평균 단가를 8만 원대 이하 구간으로 낮춰서 그 이하 구간까지 오면 8만 원대까지 네.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8만 원대까지 왔을 때 매수가 정리하고 나와버리세요. 아시겠죠? 8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단은 8만 원대 그래요? 초반권 들어오게 되면은 정리 네. 의견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수고 많,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매일 유업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율 말씀해 주실래요? 37,000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국 그 수혜주로 알고 샀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얼마나 올라갈는지, 그 목표가를 얼마까지 세워야 되는지 그 궁금해서요. 최근에 네. 어제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중국 쪽에서 이제 한 자녀, 이게 2자녀 정책을 펼쳤죠. 이게 네네. 과거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한 명 한 명일 경우에는 이제 2자녀를 허용을 했었는데 한 네. 3년 만에 바뀌었죠. 부모가 한 네네. 명이 아니더라도 2자녀를 허용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정책이 발표가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매일 유업이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나요? 글쎄요, 많이 팔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나요? 글쎄,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기업에 대해서 그걸 모르시고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매일유업도 그렇고 남학유업도 그렇고 지금 우유 넘쳐나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막 우유 뭐 도축하고 젖소 도축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단기적인 재료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재료로. 네.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된다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도축 축산 업종을 놓고 본다고 치면요. 이 종목은 지금 네. 3만 원에 있어야 돼요. 원칙은. 네. 근데 주가가 바닥이다. 업황이 바닥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20%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축산업이 이렇게 돌아갈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고 하면 일봉 차트로 보건 주봉 차트로 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차트예요. 일봉 차트 이거 네. 보이시죠? 네네. 굉장히 어지러운 차트니까 너무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신 단가는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37,000원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4만 원 선 있죠. 4만 원 선.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는 한 4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나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네. 주가 지금 뭐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복잡해요. 지금 복잡한데 만에 하나 어지러운 상황이 와갖고 주가가 다시 한번 3만 원 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 단가는 약간 높은 가격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4만 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사이언스요. 예, 한미사이언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만 8천 원이고요. 예, 예. 20%.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사셨죠? 네네. 왜 사셨어요, 이거? 아, 그래,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샀죠. 올라갈 것 같아갖고 사셨어요? 네.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 재료가 나왔죠? 한미약품이? 네. 재료가 나오고 재료가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임상이 끝나고 이것이 실적 발표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그 한미약품 혹시 뭐 그 목표가 증권사에서 100만 원 나온 거 혹시 믿으세요, 그거? 제가 봤을 글쎄 적에는 말이에요. 글쎄요, 뭐 10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상 증권사들이 목표가 이렇게 높게 잡고서 간 적이 단 한 건도 케이스를 못 봤어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경우가 돼 있고, 자, 결국에는 지금 제가 왜 이제 주식 투자 얼마 하셨는지 물어봤냐면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인지 알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좀 더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한미약품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왔고, 결국엔 한미약품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한미약품이 하락 전환하고 변동성이 생겼을 때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차익 신호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지금. 고점이 65%, 그러니까 65%, 17%니까 거의 이제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지금. 고가 대비. 네네네. 그렇게 변동성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14만 원대 후반까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견디세요, 일단. 네. 견디시고요. 네네. 지금 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상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통을 감내하시고 일단은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되 14만 원대 지지 나오면요. 그러니까 14만 원대 지지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봐갖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께서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는 일단은 14만 원대 들어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다시 전화 주신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대로 떨어지면 예. 네, 다시 한번 저기 알아서. 추가 배송 관점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 정보 인증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입 단가 18,500원, 네. 50% 잡고,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멘토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12,500원이 오면 전화를 한번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팔지, 안 그러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주가 15,000원이었는데 역시나 12,500원, 오늘 종가 12,200원까지 빠졌네요. 네. 요거 뭐 하는 회사? 많이 빠졌죠? 네, 뭐 하는 회사인 줄은 아세요? 삼성페이 거기에 하여튼 돈 받으면서 일한다고 하길래 봐서 했더니. 그 삼성페이가 한국정보인증이 공인인증 서비스 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돈 보내거나 결제할 때 공인인증 서비스 하잖아요. 네. 예, 그 회사예요. 네. 근데 삼성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 서비스 하죠. 네. 계좌이체하거나 할 때 이거 하잖아요. 쳐서. 예. 딴 나라도 이거 하나요? 다른 나라도 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그럼 우리나라만 합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기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295억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결제해가지고 공인인증 서비스 하는 회사라고 그랬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이 총 결제한 건수가 10억 건이 좀 넘어가요. 네. 근데 그게 100% 다 삼성페이 관련된 걸로 전환이 된다. 쳐봐요. 근데 지금의 시장에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면 한국정보인증이 10원을 받는지 15원을 받는지 20원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야, 받는다고 그러던데. 이게 받는지는 알아요. 받는지 아는데 얼마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네. 만에 하나 15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네. 15원을 받고 작년에 10억 건이었으니까 곱해보면 150억이에요.
근데 작년에 얘네 매출이 295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100% 최상의 시나리오로 잡혀야 150억이 더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럼 매출이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도 못 올라가죠. 그러네요. 근데 주가는 몇 프로 올랐어요? 1000% 올랐죠. 그럼 요게 제때 사신 거예요? 너무 높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 선정을 공부를 하시고 사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이게 꼭 더 그렇게 좀 올라갈 줄 알고. 꼭 그렇게 좀 임해 주시고요. 기업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다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건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12,500원 라인을 잡아드린 이유는 12,500원을 맞고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결론을 잡아드리면. 근데 18,500원은 안 갈 것 같아요. 18,500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에 온갖 루머가 난무하죠. 뭐 10원 받네, 100원 받네, 200원 받네, 5원 받네 난무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전화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 온갖 도는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네.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기술적 반등 나와갖고 15,000원 부근 있죠. 네. 그러니까 14,000원대 후반 요때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요. 네. 요거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1,000원, 그러니까 종가상 11,000원 이탈된다고 하면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 11,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종가상 11,000원 이탈된다고 하면 손절도 좀 염두를 하시고요. 네. 이탈이 안 되고 지금 일봉상으로 120선을 지키면서 기술적 반등 나와갖고 위로 올린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주세요. 네, 15,000원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사고는 한 번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오르는 일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내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종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유. 네, 그럴 때는 바로 정리를 하신 게 맞아요. 네, 다음부터 이렇게 질질 맞습니다. 끌고 가고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아니다 생각하면 바로 정리하세요. 네. 근데 너무 늦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밴드 맞춰가지고 매매 좀 잘 해주세요. 아유, 네, 그런데요. 네네. 15,000원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언제, 좀 기다리면은요? 그렇죠. 좀 기다려야죠. 당장 내일 가진 않을 거예요. 아, 네,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세요. 한 두 달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른전자요. 바른전자요.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640원에 40%요. 1640원에 예, 40%. 40%요. 예, 1650원에 40%요. 1650원에 40%요? 예, 지금 딱 매수하시네요?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오늘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앞으로 얼마 정도 갈 수 있나 하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혹시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예,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방송에서 일단은- 얼뜻 보니까는 네. 좀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갔걸랑요. 아,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신 거죠? 예, 자, 일단은 제4 이동통신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어요. 예, 제4 이동통신 관련된, 그러니까 SK텔레콤, LG U+, 통신 3사 이외에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설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슈가 꺼지니까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보령메디앙스도 그렇고 재료가 연속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재료가 연속성이 나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케이스가 앞에서 상담드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예. 그러면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잖아요. 예, 예. 내일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요? 예, 내일 바로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요. 예, 좋은 종목 많아요.
좋은 종목 많으니까, 예, 좋은 종목 많으니까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방향성을, 포커스를 거기다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예, 우량주로 투자하시고요. 지금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잖아요. 예. 지금 1,000원대부터 다시 한번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갈 확률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예, 하락 쪽으로 그리고요. 좀 기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수가 정리 의견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요. 저번에 있죠? 예. NX 상담한 적 한번 있걸랑요? 네네. 근데 그때 잘해주셔갖고 고마워요. 아, 그러셨어요? 자, 지금 이번에도. 4,0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NX, 제가 6,000원에 그 상담해서 골랑요? 예, 상담해드린 거 기억나는데, 예. 이번에 바른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X 같은 경우에 너무 고점에 샀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데. 예. 고점에 샀었죠, 그때? 예. 근데 이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종목은 좋았어요. 종목은 좋아하는데, 바닥에 있는 걸 매수하셔야 돼요, 미리. 예.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아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 두산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118,500원에 4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만약에 면세점에서 탈락되게 되면은.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궁금해서요. 10만원 미만까지 빠지겠죠. 다시 제자리 가야죠. 제자리가 10만원인가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SK 네트워크스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기존에 국내 시내 면세점 입찰했을 때 이 종목도 입찰해가지고 주가 7,500원이었던 게 9,6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돼요. 그러면 탈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어요? 7,500원 다시 제자리 오잖아요. 그럼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차트를 보면 두산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예, 된 것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거의 뭐 주말에 발표를 하는데요. 14일날 발표하는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세계도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 SK네트도 빠지고 있는 상황. 오로지 오른 게 두산이거든요. 근데 과연 동대문 쪽에 두산이 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인데 저라면요. 예. 매도할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요? 근데 요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안에 하나 두산이 되면, 과거 하나같이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도박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재료도 있던데요. 두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뭔 재료로 올라왔는데요? 면세점 재료로 올라온 거잖아요. 면세점뿐만이 아니라요. 네. 예, 오늘 보니까 다른 재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면세점 안 된다고 뜨잖아요. 예. 엄청 세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디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니까요. 그리고 비중도 너무 높아요. 예. 그리고 이미 수익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만 보면 두산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주가가 두산만 가잖아요. 예. 된 것 같으니까 내일 만약에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가지고 13만원 근처 간다. 그러면 저라면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요. 좀 아쉽다. 나는 한번 그냥 주말에 나오는 거 베팅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약간 일부 물량만 가져가세요. 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대응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8302번님, 한국콜마 92,500원에 비중 3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된 그런 기업이 되겠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타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좀 소멸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어느 정도 재차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수가 92,000원대시면 조금, 하락
하락폭이 있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밴드를 79,000원대,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 시에는 바로 손절하신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추가 매수한다라고 8만원대 초반대 추천드리면서, 자, 일단은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은 89,000원 정도, 9만원 이하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9만원대 초반 가격대, 그러니까 9만원대 그 부근 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신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어느 정도 재차 반등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올 법한 그런 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항시 긴장 놓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되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종목투캅스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